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 결승전과 3, 4위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김만수 팔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최정 구단이 아쉽게도 한 판을 지면서 3, 4위전으로 가게 되긴 했습니다만 뭐 오늘 3, 4위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3, 4위전은 또 일본의 후지사 리나 선수하고 두는데요. 리나 선수가 굉장히 떠오르는 또 신예 강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판도 일단 결승전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여자 바둑계의 판도를 위해서 또 최정 구단이 꼭 이겨줘야 하는 한 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센코컵 어떤 대회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와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 기원이 주최하는 센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 전 경기 단판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8강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출전 자격은 일본 선수들의 경우는 일본 국내 기전 선흥배 상위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나머지 4명의 선수가 한국, 중국, 대만, 유럽 지역의 랭킹 1위자가 출전을 했습니다. 우승 상금이 굉장히 컸죠. 네, 1등이 1000만 엔, 2등이 300만 엔, 3등이 200만 엔, 4등이 100만 엔인데요. 3일간에 펼쳐지는 이벤트 시합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5분 전부터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선수들 4명이 지금 위에 포진을 하고 있는데요. 후지사와 리나, 그리고 시에이민, 무카이 치아키, 류에이코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네, 한국에서는 최정 구단이 출격을 했습니다. 네, 위징 6단, 헤이자자 7단, 나탈리아 선수가 됐는데요. 결승전은 위징, 헤이자자 선수가 대국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결승전은 대만의 헤이자자 선수와 중국의 위징 선수가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헤이자자 선수가 이 우지사와 리나 그리고 류에이코 선수를 격파하면서 좀 이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어제 4강전도 후지사와 선수의 승리를 거의 예상을 많이 했는데 네, 헤이자자 선수가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거두었고요. 일본 현지에서도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위징 선수는 8강전에서 시에이민 선수 그리고 4강전에서 한국의 최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 94년생이고요. 위징 선수 97년생입니다. 입단 연도는 2010년과 2011년으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 전적이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 10승 2패로 위징 선수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헤이자자 선수가 2승을 했다는 것도 좀 놀랄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의 모습이 헤이자자 최근의 3개월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미모로서 이 곽강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실력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어서 오늘 시합도 사실 만만치 않은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3, 4위전입니다. 한국의 최정 선수와 일본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대결. 네, 최정 선수 96년생 그리고 후지사와 리나 98년생으로 역시 경쟁자의 입장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단 연도 2010년 똑같고요. 상대 전적이 4승 3패로 최정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일단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의외로 반 가까이 승리를 그렇습니다. 거둬서 또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두 선수가 지금 2015년부터 대국을 펼치고 있는데요. 보면 계속 이겼다 졌다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지금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또 용병 선수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국 숫자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꼭 이겨야 되는 한판 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점은 이 최정 선수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네, 이제 3월 특히 3월에 대국에 지금 15일 중에 8판이나 대국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체력적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 대국이 끝나면 또 휴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힘을 좀 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길을 팍팍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국 현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먼저 결승전입니다. 헤이자자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모습이고요. 네, 중국의 위징 선수가 턱을 괴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형세도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바둑입니다. 네, 센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 네, 야심차게 일본에서 우승 상금 1000만 엔을 걸고 이벤트 기전을 마련했습니다. 네, 3, 4위전입니다. 왼쪽에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3단, 그리고 오른쪽에 최정 9단입니다.
네, 최정구단 오늘 힘을 내서 꼭 승리를 거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자 2시간이 주어지는 대국인데 이 점심시간이 없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약간 후반부에 가서 좀 배도 고프고 네.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시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무조건 점심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는데 네. 어떻게 이제 바둑두기 스포츠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바둑 두다가 경기 도중에 밥 먹는 게임이 어딨냐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네. 그래서 점심 시간이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죠. 네네. 네.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시간이 많은 바둑은 아침에 대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좀 빨리 나오다 보면 아침을 잘 못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시합은 이제 점심 만약 그런 경우는 점심도 못 먹는 거니까요. 굉장히 좀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체로 이제 프로 기사들이 좀 이 아침형 인간보다는 좀 저녁형 인간이 많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기사를 거의 본 적이 네. 없네요. 네, 없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프로 기사들 자유직업이다 보니까 예.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는 데다가 네. 또 밤에 공부를 하는 것이 조용해서 네, 집중이 더 잘 네.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 밤부터 좀 네. 새벽녘까지 공부를 하다가 늦게 잠이 드는 그런 패턴의 소유자들이 많네요.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선배하고 이제 어떤 이제 잡지사에서 네. 설문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프로 기사란 어떤 직업인가 이런 등등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제 그 기자분이 바둑 프로가 기사가 돼서 제일 좋은 점이 무엇이냐. 그런데 다들 이제 설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뭐하고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오신 네. 좀 나이가 지긋한 선배님 한 분이 아침에 출근을 안 해서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저희는 몰랐는데 그 기자분이 너무나 공감을 하면서 네. 예. 사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결혼을 했더니 그 장점이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종일 근무로 바뀌나요? 예, 아이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밤에 네. 얼마나 안 자는지 참. 네. 지금 우하기 쪽에서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네, 초반부터 좋습니다.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아래쪽을 붙였는데 네. 이 붙인 장면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젖히는 게 있고 지금 실제로 위로 젖혔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젖히는 건 좀 쉬워요. 근데 이쪽으로 젖히는 거는 그동안 변화가 너무 어려워서 프로 기사들이 우리 이제 어려운 거 서로 쓰지 말자. 네. 일종의 우리 판도라 상자처럼 상자 속에 집어넣고 꺼내지 않았던 건데 네. 네, 지금 흙을 잡은 후지사와 리에나 선수가 어려운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연구가 뭐 확실하게 되어 있다 이런 자신감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이 이제 예전에 일본 기사와 지금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 신시대 이 기사가 좀 다른 건데요. 예전에 일본 기사들이 대국을 하면은 이런 어려운 변화를 한국과 중국 기사들이 먼저 좀 두면은 일본 친구들은 거의 다 피해버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 그 양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히려 좀 거꾸로 어려운 길을 도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바뀐 거고 일본의 기사들도 최근에 좀 성적이 좋아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선수들도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은 아마 일본에서는 또 나름대로 국가대표팀이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형태가 약 한 달 전에 열렸던 LG배 세계 기왕전에서 이야마 유타 선수가 이런 모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대형 수상전이 펼쳐지면서 어려운 바둑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본에서 특히 이렇게 전면전으로 싸움을 빨리 걸어가는 전투를 좀 공동 연구를 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이 2015년 정도부터 중국과 한국의 이제 약간 국가대표 시스템과 비슷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어제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좀 일본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일본의 뭐 국가대표 시스템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재밌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더라고요. 우선은 바둑 팬들에게 후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일종의 이제 각종 펀딩 형태네요. 네. 경비로도 쓰고 네. 또 우승자들에게 또 상금도 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시더라고요.
일본 돈 한 번 후원하는 게 기본 액수가 3,000엔입니다. 3,000엔을 본인이 이제 바둑을 좋아한다면 네. 후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돈으로 하면 3만 원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면? 십시일반해서 네. 많이 후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신 분들도 크게 부담은 네. 없으니까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자, 지금 이 단수를 쳤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약간 악수인데 빵 때리면 좋으니까요. 밑으로 2단 젖힘을 하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예. 이쪽을 두지 않게 되면은 여기가 없으면은 2단 젖힐 때 양단수로 잡히게 되고요. 미리 지금 단수 친 거는 2단 젖혀서 틀어 막겠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최정 선수 하변 쪽을 막으면서 오하기 쪽의 변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하변은 좀 받아야 될까요? 일단은 받아야 되겠죠. 네. 자, 이런 장면에서 어차피 이어야 되긴 합니다만 끊어놓고 이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좀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있죠. 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있게 되면은 이 돌이 잡히잖아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력이 약할 때는 돌이 잡히면 좀 슬프기 때문에 이런 수를 두질 못하는데요. 근데 여기를 둬서 축머리를 한번 쓰고 따내야 되는데 두 번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예. 돌 하나 희생을 시켜갖고 두 번을 둘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끊어 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돌이 잡히면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냥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마치 이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척 하면서 네. 무심코 이렇게 아내에게 사탕을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네, 두 그 번을. 사탕을 활용해서 네. 두 번을 자유를 얻는 뭐 이런 남편들의 네. 전략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네요. 네, 지금 이제 흑알 하나가 사탕과 예, 같은 그런 거죠. 사탕 하나 던져놓은 겁니다. 예. 대부분 알면서도 못하죠. 네. 네, 어제가 화이트데이였죠. 네. 예, 그래서 저희 남편도 뭔가 원래는 주지 않았던 해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사탕을 하나 던져놓는 것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네, 예. 뭔가 노림수가 있는 것 그런 같은데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충머리 활용을 하면서 사탕을 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 이제 흔히 1급이 되려면 다들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뭐 잘 두긴 해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돌 하나를 이렇게 버려서 자기 돌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버려서 다른 이익을 얻는 자기 돌을 버릴 줄 알아야지만 1급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끊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하겠지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축머리를 활용해서 양걸침을 했을 때 양걸침 하는 모양이 어떤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뭐 높게 두는 쪽도 있고 한데요. 네. 또 그런 거에 또 더불어서 날일자가 두는 건 익숙한데 상대가 한 칸으로 걸치면 네. 혹은 뭐 이렇게 두 칸으로 걸치면 어떻게 두냐 그럴 때 어떻게 두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쪽으로 걸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굳힘을 하는 게 날일자 굳힘이 정수고요. 여기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붙여 나가는 것이 이제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양걸침을 당했을 때는 낮던 높던 간에 네. 어느 쪽을 붙이고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다만 이게 정 어려우면은 이제 마네모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근데 어떤 쪽을 사용을 하더라도 돌이 갇히는 게 가장 나쁘니까요. 돌이 나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또 참고삼아 많은 이제 예전에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 걸치면 꼭 받질 않아요. 걸침을 하면은 자기가 두고 싶은 자리는 있으니까 그곳으로 여기를 안 두고 여기에 두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그럴 때보다 꼭 굳히고 나서 상대가 벌리면 그때 둬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바둑팬 분들이 아니 맨날 김사범은 꼭 굳히고 두라고 하던데 요즘 프로 바둑들은 왜 이렇게 손을 빼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네요. 네.
하지만 네,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예, 저도 꼭 굳히고 그 다음에 두고 싶은 자리를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손 빼고 두면 전략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양거침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너무 이 백의 입장에서 두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예. 이제 프로들이야 이제 밥만 먹고 바둑 둔 멤버들이니까 양거침 좀 당해도 이제 잘 빠져 나오는데 일단 바둑팬 여러분들은 이제 양거침 당하는 상황이 승률이 쭉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좌상기 쪽이 이제 정석에 가까운 형태로 진행이 되었네요. 이게 최근에 이게 지금 의도적인 건지 뭐 하다가 되는 건지 사실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최정 선수와 대국을 좀 세 판이 연달아 나오죠. 예.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이런 상대들이 다양한 선수들이 좀 최정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 세 판 다 1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최정 선수가 100일 때 이바둑도 그렇네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실리를 딱 챙겨버리고 그럼 자연히 모양을 하나 허용하지 않습니까? 예. 상대에게는 모양 하나만 허용을 하는데 이 선실리 후타기 작전을 거의 뭐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정 선수에게는 이 전략이 통한다라고 이미 지금 좀 각국의 선수들이 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 뭐 이제 답이 이제 지금은 일단은 최정 선수가 둘 때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그래도 승률이 낫다, 가장 낮다. 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최정 선수가 이제 흑일 때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최정의 100번일 때는 어떤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가장 승률이 높다라고 그냥 암암리에 서로 짜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일본하고 중국도 이렇게 사이가 좋진 않을 텐데. 네, 의견을 교류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보아도 이 최정 선수의 이제 장점과 단점이 이제 극명하다 보니 그래도 승률 높은 전략을 결국에는 똑같이 짜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바로 갔네요. 자, 지금 최정 선수가 이제 바로 싸움을 좀 바로 가는데 최정 선수도 이제 한두 번 당한 건 아닐 테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바둑 보면 최정의 바둑이 좀 너무 조급하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최정 입장에서도 상대가 선실리를 두면은 후반에 가면은 아무래도 판이 좀 단조로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두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변화를 좀 빨리 꾀하는 그런 유예수를 이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컨디션이 나쁠 때에는 이렇게 좀 급하고 과격하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도 여기를 바로 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벌려놓고 두거나 이렇게 벌려놓고 두는 건데 상대가 두자마자 바로 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수라고 봐야 되겠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후지사 선수가 보통 여기가 이게 다가오고요. 두면 뛰어나가서 서로 난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걸 아예 안 둡니다. 이쪽 안 두고 그냥 뒀어요. 보통 좌상기 쪽 흑의 모양도 그 벌리는 수를 상대에게 역으로 당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형태긴 한데요. 일단 백이 벌려서 일단은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역시 흑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의 힘을 좀 빼고 두는 거죠. 지금 하변의 모양을 뛰어나가면서 좀 삭감 겸 견제를 하겠다. 뭐 이런 뜻인 거군요. 최정 선수도 판을 좀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좌변 쪽을 바로 침입해서 공격을 한 건데요. 조치받는 수는 손을 빼기 위한 전략인 건가요? 그렇죠. 이 수가 없다고 하면 지금 이쪽이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막으면은 뚫려서 끊을 수가 없죠. 나가봤자 막히니까요. 그래서 한 칸 백이 들여다보면은 받아야 되는데 여기 미리 도를 해 두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만약 이 수가 없다면 흑이 여기를 두고 넘어가게 되니까 백이 치중이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모양에서 보통은 다 대악수인데 여기도 둬서 이렇게 세워주는 게 대부분 다 악수입니다. 이게 왜 악수냐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집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바둑에서 돌이 잡히는 게 가장 나쁘고 흔히 쌈짓 뜬다라고 표현하죠. 이 안에서 갇히는 게 그 다음으로 나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둔 거는 백이 이쪽에다 막아 있는 형태가 돼서 흙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적수인데 지금 보면은 이 모양을 좀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형태도 있고요. 또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대한 중복을 더 만들겠다는 건가요? 위로 붙였네요. 흑돌의 수습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런 모양이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 백이 젖혀서 둬야 되는데 흙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백은 이어야 되죠. 이 형태가 너무 이제 좁아서 아주 중복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 대결에서도 이런 모양이 나왔었죠. 네. 네, 최정 선수가 그때는 반대로 여기 붙였었고 위징 선수도 역시 젖히지 않고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끼웠죠. 네. 반발을 할 때는 역시 끼우는 수군요. 아무래도 상대를 좀 이제 끊어놔야 되니까요. 네, 상대의 돌을 쿡 찌른 느낌으로 끼워서 반발을 합니다. 지금 이 한 점을 약간 버리는 입장이죠. 네, 한 점을 버리는 건데 흙의 목적은 백의 돌을 공격하거나 잡는 게 아니라 네, 이 돌 5개를 안전하게 살아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축은 되지 않죠? 네, 이쪽을 이제 백이 한 점을 축으로 도는 것은 여기 나가는 것 때문에 이쪽에 돌이 있어서 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늘어서 뒀는데 흙도 이쪽을 움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게 되면은 네, 이 싸움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항상 누구 돌이 더 많냐? 근데 백돌이 많죠? 두 번째는 돌이 행마를 나갈 때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인데 흙은 나가봤자 이 백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활로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모두 다 흙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싸움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귀 쪽으로 날일자 달려서 네. 확실하게 살아두네요. 네. 이 어제 바둑에 완전 똑같은 형태예요. 어제 네. 위징 선수가 썼던 게 이 사기생 통호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상기 네, 쪽만 똑같아요. 네. 약간 열려있지 똑같네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건데 그러니까 흙이 보통은 이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쪽으로 둬서 네. 백이 이쪽으로 두면은 넓은 쪽을 차지하라라는 것이 이 바둑의 기본 이론인데 좀 최정하고 이렇게 둘 때는 일부러 수비를 단단하게 일단 해놓고 공격력이나 싸움이 워낙 세니까 수비를 단단하게 해놓고 최정이 무리한 싸움을 걸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지금 상대들의 전략인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대가 이제 바둑을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잘하는 거를 해서 이기면 참 좋죠. 네. 근데 또 상대가 싫어하는 곳이나 싫어하는 그 전략을 짜서 이기는 것도 역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병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건드리다 보면 상대 스스로 무너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재미는 없습니다만.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싸움을 도대체 언제 걸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싸움을 할 대상이 안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귀생을 결국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싸움의 대상을 찾는 게 참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약한 돌이 있어야지만 좀 해볼만 할 텐데요. 그러니까 상대들도 최정 선수와 싸움을 해봤더니 뭐 웬만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 그러면서 너무 이제 단단하게 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최정 선수가 선실리 네.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될까요? 실리를 막 챙기다가 네. 상대방이 더 이상 실리를 내어줄 수 없다. 조금 세게 나오면 그때부터 네. 막 싸우는 거죠. 네. 네. 일단 그 고민은 이제 최정 선수가 하는 걸로. 네. 그렇죠. 최정 선수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정 선수가 초등학교 때 이제 제가 네. 하던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보았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약간 저희 아이들이 또 최근에 초등학생이고 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최정 네. 선수를 지켜보게 돼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그만큼 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이 최정 선수가 좀 어려 보이잖아요. 어려 보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남자 기사들 사이에서 또 당차게 네.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예쁘게 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감정이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딸, 네. 바둑계에서는 정말 지금 국민 네. 딸인 그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일단 최정 선수가 1인자 된 건 축하할 일이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센코베 이 시합에서 상대들이 보여줬던 최정이 백을 잡았을 때 보여줬던 전략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좀 잘하고 또 성장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에 최정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젊은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진짜 네네. 놀랍게, 그렇죠. 네, 정말 무섭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자 기사들이 이제 또 통합 기전들, 통합 네. 세계 대회에서 저는 좀 좋은 성적을 네. 또 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네. 있습니다. 남자 기사들의 바둑은 약간 좀 서로가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는데 네, 이 여자 선수들의 바둑은 좀 다르죠. 네, 개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 재미 측면에서는 사실 좀 네. 그래서 좀 개성이 뚜렷하다 보니까 네. 재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최정 선수는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활발한 기풍을 가지고 또 오유진 선수는 반대로 굉장히 계산이 정확해요. 그렇죠. 오유진 선수는 이제 설 특집 때 9줄 바둑대회 같이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반지 승부가 이제 9줄 바둑은 반지 승부가 많이 나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참 세고 있으면 오유진 선수가 바로 계산이 답이 끝났죠. 나와요. 네.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 검사를 해보는데 네. 오유진 선수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정확도가 정말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네. 또 오유진 선수죠. 또 이제 김채영 선수, 김다영 선수의 네. 자매인데 지금 이 두 선수들의 바둑을 보면은 굉장히 약간 좀 끈질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제 전투를 즐기면서도 이제 끈질긴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이 여자 선수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모두 이제 좀 약점들은 물론 있습니다만 네. 잘 성장하면은 한국 바둑계에서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 최정 선수의 주요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16년도 여류 명인전 우승을 했는데 그게 벌써 5연패째입니다. 네. 네, 그리고 2017년도에 국륜산 병성배 세계대회죠. 네,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8년도에 하림배 여자 국수전에서도 역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국내 대회야 뭐 이제는 졸업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대회까지 센코컵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네. 이번 대회까지 최정 선수가 우승을 하면 여자 세계 대회를 모두 한 번씩 우승을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요 센코컵 전까지 전부 다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상중앙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최정 선수가 끊어서 네, 끊어갔는데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어떨까요? 참 재밌네. 일단 안 끊을 수는 없고요. 왜냐면은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 이쪽은 집이 생기지 않죠. 왜냐면 네. 흙이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리 둬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지금 끊으라고 유도한 쪽이 백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끊었는데 끊으라고 유도한 쪽이 흙이에요 지금. 오히려 후지사와 선수가 지금 모양에서는 네. 흙이 싸움이 괜찮다. 싸워보자 하고 젖혀간 거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만 싸운다기보다는 네. 제발 공격 좀 해라 그거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제 8강전, 4강전 바둑을 보면은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약점을 하나는 만들어 놓는데 프로 바둑에서 단 곳만은 공격을 잘 안 당하죠. 그러니까 최정 선수가 공격은 가긴 가도 이게 성공률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전략이 지금 세 판 다 들어맞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일부러 지금 여기를 끊어라라고 한 다음에 여기 늘었고요. 야, 이제 최정 선수도 이제 상대들의 이제 생각을 이제 파악한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바로 네, 안 움직이기보다는 왔어요. 네. 다른 바로 안 쪽에서 움직였네요. 이득을 보겠다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이게 움직여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갑니다. 어쨌든 이제 이 바둑은 최정 선수도 지난 두 판에서 이 상대들이 써왔던 전략을 일단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네. 이제. 단것만은 역시 네. 쫓아갔을 때 실제로도 네. 이번 생코컵에서도 확률이 낮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움직이지 않고 상변 쪽 붙여서 반응을 봅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4귀생 전법. 오늘은 최정 구단이 타파를 할 수 있을까요? 생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입니다. 생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 결승전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대만의 헤이자자, 그리고 오른쪽에 중국의 위징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쪽 대국이 수순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헤이자자 선수의 흑번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헤이자자 선수가 좌기 그리고 좌상기 쪽은 좀 네. 실리를 챙겨두었고요. 하중앙 쪽에서 약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일단 난전이네요. 일단 네, 어렵습니다. 좌변의 흑돌도 아직 네, 못 살아 있고요. 일단 뭐 흑이 글쎄 뭐 일단 이쪽 아래쪽을 깼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의 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네, 이쪽도 이제 흑이 돋고 여기 이제 수습이 남았습니다만 일단 헤이자자 선수가 판을 잘 짜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좌하 쪽의 백돌도 뭐 자칫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고요. 뭐 잡히진 않겠습니다만. 왠지 이게 어제 최정 선수를 이제 위징희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네. 왠지 좀 배가 아파서 헤이자자 선수가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는데 네. 바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제가 헤이자자 선수가 최근에 네. 그 바둑 외적인 원래 활동들이 많았거든요. 네. 모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런 활동들을 최근에는 꽤 많이 줄이고 바둑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들어서 네. 네, 저도 그 효과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굉장히 빨리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역시 하나에 집중하니까 아주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건너붙여서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런 모양에서 지금 이제 흑이 나가게 되면은 백도 이 한 점을 버릴 수는 없고요. 움직여 나갈 텐데, 자, 이런 식이 되면은 너무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백이 약간 좋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면. 네. 왜냐면 흑이 여기도 약하고 백에게 여기를 뺏기게 되면은 이쪽이 전체가 위험하니까요. 그렇네요. 좀 헤이자 선수가 좀 건너붙였다라면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쪽을 교환해 놓고 아니면 여기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만약에 빵때림을 하면은 여기를 잡으러 가는 그렇네요. 이런 좀 수법도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건너붙인 거는 여기 젖힌 수를 좀 방지한 겁니다. 네. 약점을 방비한 수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살아 놓습니다. 네. 그러네요. 일단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징희 선수가 빵따nem을 할 것인지, 빵따nem을 한 이후에는 무조건 대마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대마의 사활이 신경이 쓰인다면 또 그쪽을 받아야 할 수도 네.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빵따님은 해야 될 듯 보이는데 네. 이쪽을 백이 두게 되면은 빠져나와서 결국 살려야 됩니다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쪽을 두면은 서로 지킬 때 여기 약점이 남아 있고요. 여기도 있고. 백돌이 네. 오히려 양쪽으로 나뉘는 상황이 네. 되네요. 네, 그쪽을 이제 좀 찝어 뒀네요. 먼저 물어보는군요. 자, 저 수의 의도는 흑이 이쪽을 만약에 이제 두 점이 요석이니까 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게 되면은 백은 이제 손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앙을 움직였을 때 모양이 좀 다르다는 건가요?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 둬서 네. 쭉쭉 밀어붙여서. 틀어 막히면은 공배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일단 흑은 나가는 수가 바로는 성립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먼저 치받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요석입니다. 네. 일단 요석이고요. 백이 아래쪽에 이제 띄어서 안정을 해두면은 자, 일단 나가는 수는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흑이 이쪽을 밀어가는 게 제일 일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잡고 네, 이제 집으로 전환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데요. 자, 일단 뭐 집은 뭐 흑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직 어려운 바둑입니다. 어제 헤이자자 선수가 리나 선수를 꺾었죠. 그렇습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나 선수에게 이제 일본 기원 기자가 네. 소감을 물었는데 리나 선수가 제 일성이 반성할 게 너무 많은 바둑이다. 하고 그 한마디더라고요. 반성할 게 너무 많은 바둑이다. 네. 네, 실수를 나중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함축했죠. 근데 일본 기자들도 그럼 뭐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추고 그러면 오늘 바둑은 어떻게 둘 거냐 그냥 그걸로 넘어가더라고요. 네, 저희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사실. 좀 일본 특유의 좀 그런 예,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모진 부분이 없죠. 네, 좀 추궁해서 물어보는 예, 그런 부분이 참 네. 없습니다. 네, 좀 불편하게 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최정하고 둘 땐 리나 선수에게 그럼 최정하고 둘 땐 어떻게 둘 거냐 그랬더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겠다. 사실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네. 단답형의 답들이 계속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국 한 판이 더 남아 있어서인지 네. 일본 기자들이 더 이상 묻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백이 두 칸 띄어서 하변 좌쪽에 백도를 살려나가자 붙였는데요. 네. 일단은 이 붙이고 둔 게 여기로 두는 건 당장은 안 되고요. 왜냐면 네. 끊었을 때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이 돌이 끊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백대마의 사활이 네. 문제가 되네요. 그럼 이게- 아래로 젖혀야 되나요? 젖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급소. 급소를 때리러 가면은 아, 있게 되면은 돌이 역시 끊어지게 끊어지네요. 되고 네. 여기를 두면은 끊으면 요 한 점이 잡히니까 늘어야 되는데 네. 자충으로 여기를 두면은 두 점이 또 위험하군요. 네. 그렇죠. 네. 헤이제자 선수가 바둑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확실히 지난번 대회에서도 볼 때마다 좀 성장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바둑 한 금만 더 늘었어도 소용이 없겠다. 뭐 반 금만 늘어도 좋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한 금만 늘었으면 소문이 없겠네요. 근데 보면 바둑 넣는 게 참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웬만한 고급자만 돼도 이게 바둑 실력 늘리는 게 참 어려운데 그렇죠. 이 뭐 프로들은 바둑 는다라는 게 정말 아주 지루한 일이죠. 이 고수가 될수록 네. 한
단계를 올라가는 데에 그 쏟아야 하는 시간과 공부의 양이 엄청나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 기사들에게 바둑이 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뿌듯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보다 큰 축복이 프로 기사들에게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프로 기사들 보통 이제 가수가 인정하는 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 기사가 인정하는 뭐 프로 기사.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이 야 요즘 쟤 늘었다 그러면 상당한 노력의 흔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김한수 팔단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언제쯤이셨나요? 네. 괜한 질문을. 저는 이제 근데 제가 이제 하면서 가장 그래도 이제 뿌듯했던 게 이제 인류 기사인데요. 인류 기사에게 이제 맨날 이제 제가 많이 물어보죠. 물어보다가 대답만 해주다가 어느 날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 대답을 해주더니 감탄을 했나요? 요즘 만만치 않은데?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요즘 만만치 않은 데가. 늘었다는 뜻이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런 또 감탄사까지 들으시고 참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30년 전이 20년 전 일이네요. 네. 어떻게 한혜원 프로는 그런 얘기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키우고 있는 3명의 아이들을 좀 숫자가 많으니까 좀 효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화면만 붙여놓고 흙이 결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저 여기 두는 게 있고요. 마저 두는 게 있고 이쪽 이제 중앙으로 두는 게 있고 이 두 개를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두 개를 다 갖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게 되면은 흙이 백은 일단 손을 빼고 이쪽 밀어갑니다. 이쪽을. 또 이제 이쪽을 밀어가면은 당장 여기를 뭐 백이 안 둬도 되니까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둘 수도 있겠죠. 흙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두 개 좀 다 두고 싶은데 그런 궁리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예전에 이런 데서 그러니까 두 개 뭔가 갈림길인데 여기서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은 허를 찌르는 여기서 딱 허를 찌르는 아주 제3의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기사들은 그냥 예상대로 여기 둬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 어느 한쪽을 두고 마는데 인류들은 여기서 딱 차이가 납니다. 이제 헤이자자 선수의 다음 수가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제가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는 거나 지키는 게 일단 가장 무난한 선택인데 제3의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두는 것도 은근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으로 때려가는 것도. 지금 백이 지키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노림을 갖는 거군요. 네. 그곳이 그럼 따낸다면? 따낸다면은 이제 끊어서 이쪽에 단수 치면은 돌이 끊어지니까 백이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 백이 손을 뺄 수가 없겠죠. 나가면서 싸움이 되겠네요. 네, 충분히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자리네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과 예상을 하게 된다면 흙이 나갔을 때 충머리를 또 이용한다고 여기를 먼저 둘 수도 있겠죠. 네, 이 수일기를 바탕으로 미리 우변을 건드려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일단 여기를 두고 있게 되면 여기를 둬서 이제 나와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싸움이 되면은 역시 백이 여기나 여기를 둘 기회가 굉장히 없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지켜져 있는 이 모양에서 이 3-3에 들어가는 수를 대부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마추어 분들은. 네. 근데 프로들은 당연히 잡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프로 바둑에서 지금 이 모양에서 여기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프로 기사들은 침입하는 모양 자체가 안 나오고 지금 저렇게 내수로 지킨 형태가 완벽한 모양이라고 인정을 해주죠. 그렇죠. 만약 들어가면 어떻게 잡나요?
대부분 여기 들어가면 잡는 게 네. 훨씬 어렵고 이제 외길 수순인데 예. 대부분 첫 수에서 틀리죠. 그렇죠. 대부분이 빈 네, 삼각을 빈 삼각이나 두시죠. 혹은 여기를 두게 되는데 네. 빈 삼각은 젖히고 호구 치는 형태의 패가 되고요. 또 거의 또 많이 두신 게 마늘모인데 네, 마늘모는 막는 게 막으면. 찝는 수 때문에 선수가 돼서 네, 역시 사는 궁도가 바로 나옵니다. 네. 네, 잡으러 가는 거는 예, 오로지 느는 거 외에는 없는데요. 네, 오히려 저 느는 수가 공간을 크게 만드는 네.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는데 저 수가 정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띄워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막고, 자 이게 이제 기본 사활인데요. 자 여기서 궁도를 하나씩 이제 좁혀 가게 되면은 결국 이 안에서는 살 수가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돌이 없으면은 흙이 끊어서 백이 두더라도 늘게 되면은 오히려 백이 전체가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한 칸 띄어져 있는 수가 아주 중요한 거네요. 네. 잡으러 가다가 도로 잡힌다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한 칸이 딱 띄어져 있으니까 약점이 없죠. 이 자체로는 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한 칸은 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바둑에서는 이제 3-3에 두는 경우가 좀 드물고 어차피 둬서 잡히는 걸 아니까. 근데 아주 고급자분들도 물론 잡을 수는 있으시겠지만 중저급자분들이라면 3-3의 돌을 잡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 3-3에 들어오는 형태들을 아예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좀 더 낫고, 이 프로 중에서도 이창호 구단 같이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하는 형태들은 역시 이런 형태에 두지 않아요. 그냥 차렷하거나 네. 한 칸 띄어서 지킵니다. 이런 수 잘 안 둡니다. 중화 타이페이의 헤이자자 선수 굉장히 고민을 네. 많이 합니다. 헤이자자 선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또 이제 여자 바둑 리그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뭐 많이 얼굴이 익숙하시겠지만, 이 헤이자자 선수가 이제 처음에 세상에 알려졌을 때 이제 입단을 했을 때인데요. 네. 입단했을 때 저희는 두 가지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2010년도였는데요. 우선 굉장히 뭐 좀 이국적인 혼혈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인 어머니와 네. 호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국적인 이모의 외모에 일단 좀 놀랐고요. 놀랐고요. 네. 두 번째는 입단하는 방식이 사실 첫 번째야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더 놀랐는데, 입단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빨리 바둑을 배워서 프로가 지도하는 도장을 가서 네. 혹은 뭐 일본이나 중국을 가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는데, 헤이자자 선수는 밀었군요. 특이하게도. 네, 인터넷으로 바둑을 배운 거예요. 네. 저도 그 점이 가장 놀라웠어요.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대국을 해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네. 것이 그동안에는 좀 없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뭐 그냥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인터넷으로 거의 프로가 될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그 그다음에 다음에 대만에서 입단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진서 선수도 지금 이제 초일류가 됐습니다만, 신진서 선수도 이제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네, 독학을 거의 한 네. 케이스죠. 신진서 선수도 집이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까지 오기가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오기가 좀 어려웠죠. 네. 그래서 최대한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실력을 많이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울 쪽으로 와서 입단을 했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바둑을 공부해도 늘 수 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네. 이제 헤이자자 선수나 신진서 선수의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사람과의 대국을 네. 통해서 또 이제 입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또 알파고라든지 네. 이제 각국을 대표하는 이제 AI 바둑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런 프로그램들로 공부해서 프로가 되는 네. 그런 선수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프로 기사들도 세대에 따라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정말 어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이 프로가 되는 방법에서 좀 다른 방법들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한 최초의 프로가 된 최초의 기사가 이 헤이자자 선수여서 저희 프로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아하고 좀 충격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학으로 프로가 된 거니까
이 해자자 선수가 굉장히 좀 머리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뛰어난 사실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해자자 선수가 일단 밀어갔습니다. 약간은 어려운 선택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중앙 쪽을 밀어갔습니다. 아래쪽은 백이 먼저 둔다고 해도 바로 집이 크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앙을 반대로 틀어 막히게 되면은 백이 만약 이쪽을 뒀다라고 하면은 계속 두터워지고요. 네. 또 하나는 백이 두터워지면 항상 골치가 아픈 게 미생마가 생겼을 때 머리가 아픈데요. 흙이 한번 뒀다고 했을 때 반대로 여기 밀어가면은 아직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상기 쪽에 흙돌이 몰릴 가능성이 있군요. 네. 자, 그래서 일단 흙이 약간 보완책의 의미로 뒀는데, 자, 위징 선수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다음에 지금 이 부분적으로는 너무 당연한데요. 느는 네. 게 너무 당연한데. 두 점 머리를 얻어맞을 수는 없죠. 예전 같으면 저거 얻어맞으면은 너 바보냐 소리 듣는데. 아, 그 말을 하기가 무섭게. 네.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안 될 수도 있어서. 알파고가 가끔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매번은 아니고 가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좌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하고 싶은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손을 뺐던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헤이자자 선수도 이제 인터넷으로 두고 또 위징 선수나 이런 쪽도 이제 96년생부터 8년생이니까 아무래도 이 좀 발상이 자유롭죠. 네. 예, 특히 알파고 이후에 이렇게 두 점머리 얻어맞는 형태가 간혹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얻어맞는 건 굉장히 나쁜 일인데 지금 여기 모두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간이 묘하게 좁아서 집이 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이 두드려 놓아도 흙의 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네. 뜻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진행은 약간 이제 심심한 건데 이런 심심한 진행은 유징 선수가 좀 승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 헤이자자 선수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변화를 꾀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미는 수로요. 들여다보아서 싸우는 것이 어땠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뒤늦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우상기 쪽 흙돌이 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일단 흙은 중앙을 선택하고 그 사이에 백은 일단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여기를 두고 이게 얼핏 따져도 이제 15집이 넘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좀 여기도 어떤 백이 뒀죠. 그러니까 흙이 중앙을 두는 사이에 백은 아래쪽 실리를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네. 일단 집으로는 백이 약간 앞서고 네, 흙은 중앙의 두터움과 약간 이제 아래쪽에 백이 좀 엷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득을 좀 얻어야겠습니다. 요즘 이제 바둑계에서는 역시 헤이자자 선수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뜨겁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실력도 많이 좋아지고 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화제가 네.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센코베가 일본에서 지금 벌어지는 시합인데 이 일본 기원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보통 자국 기사 소식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헤이자자 헤이자자 선수가 먼저 네. 네, 대문에 바로 딱 뜨죠. 예. 헤이자자 선수의 사진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리나 선수 이제 진 거 예. 인터뷰 기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그래도 일본에서 이제 개최하는 대회에 결승전에 이제 올라가 있는 또 미모의 선수, 네. 예, 실력자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집중 조명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이었고요. 네. 이런 장면에 이 들여다보는 수가 좀 까다로운 수인데 여기서 이제 고급자 분들이 이쪽으로 이어야 되느냐, 여기로 이어야 되느냐, 고민이 막아야 많으시죠. 되느냐. 네. 이거를 질문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자, 오늘 좀 답이 나왔죠. 네. 중앙으로 이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 변으로 네. 받았다면 흙은 어떤 식으로 두어가게 될까요? 이게 당장 수가 있다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흙이
있게 되면 여기에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은 중앙을 두죠. 예. 흑은 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둑에서 뭐 2선을 두는 것은 일단 생각보다 큰 집은 아니에요. 근데 초반과 중반에서는 이게 벽이 쌓이게 되면은 이게 세력이 돼서 자, 이쪽을 끊게 되면은 흑이 나갈 수가 없죠. 네. 중앙에 백의 두터움이 뭐 집으로 네. 변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반대로 이쪽을 두게 되면 이제 좀 반대로 끊기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쪽의 돌을 두 개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이 되면은 이쪽을 잡힌 게 훨씬 더 덩치가 공간이 넓기 때문에 항상 이 고수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돌이 잡히는 게 먼저 기준이 아니라 공간을 먼저 차지하는 쪽이 항상 기준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을 때 이은 거는 공간이 처음에는 귀에서 시작하지만 귀보다는 변이 공간이 넓고요. 변이 차지한 다음 이후에는 변보다는 중앙이 넓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죠. 자, 지금 헤이자자 선수가 이제 자리에 좀 뜨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국을 하시다 보면 이제 대국 도중에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뜨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룰이 하나가 있는데 본인이 착점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자리를 뜨셔야 됩니다. 네. 착점을 반드시 해놓고 네, 상대가 생각을 하는 네. 동안 네, 그때 빨리 다녀오셔야 네. 되죠. 왜냐하면 이게 착점을 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네. 뭐 대부분 뭐 그런 사건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네. 혼수를 듣는다거나 네. 뭔가 검토를 같이 한다던가 네. 뭔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규칙이죠. 네. 이제 프로들이야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아마추어 분들의 이렇게 기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자리를 뜨시다가 누가 둘 차례인지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누가 둘 차례인지 잊어먹어서 네. 네, 한 번 두면은 어느 한쪽이 이제 착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둘 차례인지 까먹고 그런 경우가 좀 많고, 근데 내가 두고 나서 이제 오면은 일어나면은 일단 손해는 네. 없네요. 그렇죠. 네. 두고 그래서 봐야. 두고 나서 일어나야지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하지 줄어들게 않네요. 됩니다. 네.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그 해프닝 중에 하나예요. 네. 너 왜 두 번 뒀냐부터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너가 화장실 가지 않았냐 해서 네. 그래서 많이 좀 간혹 나오는 일입니다. 그렇네요. 네. 프로 시합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정말 아마추어 분들끼리의 대국에서는 네. 자주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보통 그런 바둑들이 또 식사 내기를 하시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예, 분란의 소지가 아주 크죠. 일단 친구분들끼리 이제 애교로 이제 만나시면 애교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다시는 너 안 본다 이제 내가 너 바둑 두면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러시다가 다음날 결국은 보시죠. 또 보시긴 하는데 네, 어쨌든 네, 맘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어나실 화장실을 갔을 때는 때에는. 네, 착점하고 네. 자, 일단 흑은 지금 이제 한 건을 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바둑은 결국 흑이 주도권을 여기서 이 주도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딘가 수를 내야 돼요. 네. 붙여놓고 들어갔네요. 네, 승부수입니다. 네. 중앙에 쌓아놓은 두터움을 활용하겠다. 네. 헤이자자 선수가 승부수를 네. 던졌습니다. 자, 이건 뭐 위징 선수가 이제 다음 수는 상당히 장구를 많이 하겠네요. 네, 지금 이거를 다 넘겨주면은 백은 좀 씁쓸하죠. 왜냐면 여기가 넘어가면은 백도 네. 못 살았나요? 그렇죠. 뭐 잡히지 않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제 선수로 듣게 되는데요. 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내 집 뺏긴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렇죠. 지금 못 살아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뭐 아주 괴롭죠. 잡아야 되는데요. 백은 잡는 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밀고 치받을 때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만음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잡으러 가는 방법이요.
네, 마늘모로 두게 되면은 여기 들여다보고 있고 일단 붙입니다. 여기를. 네. 그러면 잡으려면 젖혀야 될 네. 텐데요. 이쪽으로 두는 것은 단수 끊겨서. 이후에 뻥 뚫리기 때문에 네, 이건 탈출을 하네요. 안 되죠. 그러면 안쪽으로는 못 젖히고 네. 바깥쪽으로 끈차고 젖혀야 네. 할 텐데요. 그러면 여기 두고 이을 때 일단 한번 용서의 기회를 한번 주는데요. 네.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 잡으러 가자고 하면 네. 끊어서. 지금 이 형태는 수상전이 양쪽 모두 걸려 있는데 백이 좀 그렇네요. 괴로워 보입니다. 예. 네. 양쪽의 백돌 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군요. 최소한 미는 거 정도는 좀 이쪽 때문에 선수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면은 밀 때 여기 못 받는데 네. 받아야 되면은 네, 이렇게 좁혀가면은 하나씩 좁혀볼까요? 그냥 알기 쉽게 두더라도 네, 백이 한 수 부족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에 어떤 이 벽이 아주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마네모로 잡으러 가는 거 수수는 굉장히 길었습니다. 마네모로 잡으러 가는 형태는 일단은 가장 성공만 하면 좋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헤이자드 선수가 예측을 하고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이제 두고 여기서 이제 넣는 건데 역시 이쪽 선수를 하고 좀 똑같이 둬볼까요? 아, 못 잡는다고 봤군요. 실전은 역시 이것도 나와 끊기면은 역시 중앙의 벽을 흙이 쌓아놔서 백이 무리수인 것 같아요. 네, 못 잡는다. 네. 어떻게 보면 좀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가장 튼튼한 형태로 호구로 지켜두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은 어쩔 수 없겠죠. 네. 자, 이쪽을 이제 막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막아서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흙이 이 정도로 딱 만족하느냐. 여기서는 이 마늘모가 백이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집 차지가 유리해요. 백은 아까와는 달리 좀 공격적으로 이 흙을 반대로 좀 압박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흙의 입장에서는 치받는 게 제일 어려운 수인데요. 늘면은 나가서 싸움을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흙도 여기서 이왕 기회를 잡은 김에 여기서 좀 상대 좀 원하는 좀 부러뜨려 놔야지 나중에 좀 편하겠죠. 네. 치받고 뛰어서 싸울 가능성이 네. 커 보이네요. 일단 여기서는 흙도 세게 두느냐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냐 그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의 두터움을 쌓아놓은 중화타이페이 헤이자자 선수. 과연 싸움을 선택할까요? 센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 3, 4위전입니다.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3단 대 한국 최정 9단의 대결. 두 기사의 모습이 최정 선수는 침착해 보이고 뭔가 후지사와 선수가 조금 더 약간 여의치 네. 않다라는 표정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지금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이제 상대로 하여금 자, 내도를 좀 공격 좀 해봐라라고 했는데 최정 선수가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하면서 네. 단곳만은 쫓지 네. 않겠다. 네. 일단 상변을 차지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와 그제 이틀간 대국에서 이런 식의 장면에서 최정 선수가 이제 움직여 나갔는데 하나같이 집부족에 시달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일단 한번 참았습니다. 자, 그러자 우리 보르면 흙도 뭔가 좀 받아야 되는데 안 받네요. 야, 또 챙겼어요. 아, 이 끝내기를 또 네. 역으로 해버리는군요. 지금 후지사 리나 선수가 어제 인터뷰에서 오늘은 어떻게 둘 거냐 그래서 나답게 두겠다라고 했는데 왠지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네, 최정 선수를 많이 의식한 듯한 굉장히 빠른 끝내기가 네. 나왔고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무지하게 싸우는 바둑인데 네. 네.
오늘은 정말 최정 선수에게 최적화, 맞춤형으로 두고 있죠. 네. 일단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 어제도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대고 좀 했었는데 네. 이 후반에서 좀 실수가 나왔죠.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바둑이 좀 싸움을 즐기고 이 전투형, 감각형의 바둑이라 감각형의 바둑이 계산까지 좋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계산도 좋고 뭐 감각도 좋으면 네. 사기죠, 그거는. 네. 사람이 아닙니다. 알파고죠, 네. 그럼. 네. 그렇습니다. 강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인데요. 어찌 보면 이 좀 또 강하게 싸우는 선수들이 좀 네. 침착한 쪽으로 두어갈 때에는 간혹 또 기풍의 변화를 조금 꾀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네.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류기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한 가지 장점으로 되면은 그 어떤 스타일이든 약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요하게 공격해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최정 선수나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일본의 1인자가 됐는데 네. 그러면 이 선수도 이제 약점이 있을 테니까 상대들이 집에 파고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인자들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럼 내 스타일을 변화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아니면 고수할 것이냐. 네, 그냥 더 장점에 올인하느냐. 네.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고민이 있는데 제가 볼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공격적인 면과 더불어 좀 최근에 좀 수비적인 면을 좀 습득을 하려고 약간 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꼭 오늘 바둑만 이랬다고 하면은 이제 최정에게 맞춘다라고 보겠지만 어제 바둑도 일단 이렇게 두었고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어제 패배를 했죠. 자, 이제 다시 백에게 다시 선택권이 왔습니다. 지금 아까 바로 움직여도 됐을 텐데 여기를 두어 놓고 그 다음에 너무 받아라라고 했는데 흙이 안 받았어요. 네. 손을 뺐죠. 그렇습니다. 여기 또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강도는 더 좋아져요. 강도가 더 세지겠죠. 네. 여기 돈이 있으면. 상변에 네.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뛰어 나오면 이제 마음 놓고 공격은 때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최정 선수는 여기서 일단 싸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한 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죠. 네, 일단은 젖혀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하나 교환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예전에 이제 후지사와 슈코라는 일본의 굉장히 위대한 거장이죠. 그렇습니다. 조훈영 구단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네. 그 후지사와 구단이 이제 손녀입니다. 네, 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후지사와 리나니까 후지사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후지사와 구단이 이제 후지사와 슈우코 구단인 네. 거죠. 네, 그 구단의 손녀인데요.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기재가 출중했다고 해요. 네, 우선 여기서 이제 후지사와 구단의 아버지도 프로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꼭 바둑뿐이 아니어도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식이 대를 이어서 직업을 가지는 정신으로.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후지사와 구단이 슈코 구단이 이제 할아버지고 네. 또 아버지가 프로기사 8단이고요. 예. 리나 선수가 이제 손녀인데 6살 때 바둑을 처음 배웠는데 7살 때 동네를 평정을 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바둑 프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좀 전문적인 학습을 받아서 11살 때 입단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일본도 만 나이를 쓰기 때문에 네. 예, 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 11세에 프로기사가 되었네요. 네. 정말 바둑 배운 지 몇 년 되지 않은 굉장히 어린 상황에서 정말 신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입단을 했는데 처음에는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도 이제 그냥 스트레스가 됐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꼭 이름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 집안에 거장이 있다 보면 네. 그 후대에 배우는 사람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하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원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적이 좀 나지 않다가, 17살 때부터 일본의 타이틀을 하나씩 접수를 해서, 지금은 일본에 5개의 타이틀이 있는데, 지금 4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좀 이 대국이 이제 생코베가 열리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여자 본인방전이라는 시합이 있는데, 셰이민 선수에게 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는 셰이민 선수가 갖고 있고, 나머지 4개는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매번 하는 질문이 그거랍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하도 답변을 해서 뭐 대답이 준비되어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저는 할아버지만큼 위대한 기사가 될 생각도 없어요. 네. 될 수도 없고 될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다 이거죠. 그런 것 같네요. 요즘 20대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최정 선수가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고 네. 상편에서 젖히고 호구치면서 실리를 챙겼죠. 네. 그러자 후지사와 선수가 네. 우변을 또 챙겼네요. 네, 한 번 더 챙겼어요. 네. 근데 오늘 최정 선수도 네. 오늘은 내가 안 넘어간다 그러면서 끝내 안 움직이네요. 여기를 한번 지켰고, 이제 흙이 여기 두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지키겠다는 의미가 강하겠죠. 네. 네. 일단 최정 선수가 집을 챙겨갔기 때문에 바둑은 좀 미세하겠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최정 선수 모두 다 이 공격적인 기풍이라서 오늘 좀 화끈한 싸움을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계산 바둑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백이 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네. 일단 흙이 이 바둑은 약간 너무 노골적으로, 후지사 리나 선수도 이런 바둑이 아닌데, 너무 노골적인 실리 작전을 펼치다 보니까 너무 굳어버렸어요. 네. 지금은 뭐 바둑이 어렵고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백이 나쁜 바둑은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그 시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센코컵도 열리지만 바로 이 대회가 끝나면 월드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도 열리죠. 네. 최근에 일본의 바둑 붐이 좀 다시 살아나는 네. 느낌이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제 바둑 TV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그런 이제 바둑 이런 채널을 중계해주는 채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둑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런 대회도 많이 유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는 이제 근래 한국과 중국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워낙 활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 바둑이 또 예전에 비해서는 좀 침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본의 국내 기전들은 좀 일본 특유의 좀 장인 정신 같은 거라고 할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져도 잘 대회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일본 내의 국내 대회들이 명맥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부럽게 느껴져요. 일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죠. 그동안 너무 침체돼 있다가 바둑 대회도 그렇고. 근데 일본의 현지에서 이제 관계자분들에게 전해 들은 얘기로는 가장 이제 아쉬워하는 게 이야마유타 선수가 LGB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그 바둑을 이겼더라면 일본 바둑계는 달라졌을 것이다.
네, 아니 이미 달라지려고 하는데요. 네. 네. 달라지는 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다. 아, 단축이군요. 네. 예. 일본에서 다시 좀 바둑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제 좀 센코라는 회사도 네. 어떤 회사인가 좀 궁금하시겠지만 일본에서 이 물류를 담당하는 굉장히 큰 대기업이라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센코가 한국에도 투자가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좀 글로벌 기업이라 굉장히 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떤 이 바둑이라는 것이 이게 동북아시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뭔가 좋은 계기가 되면은 대회를 유치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리나 선수가 이제 이번에 결승에 올라갔다면 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백이 붙이자 젖혔는데 자, 여기서 백이 이제 빠져나가는 맥이 있죠. 예. 붙여놓는 까닭은 여기를 두면은 이제 잡히니까 네. 그걸 안 둔 겁니다. 끊지 못하도록 네. 방비를 해놓은 거네요. 네. 자, 이 나갔을 때 지금 백의 이제 두 흑의 두 번째 선택인데요. 네. 이쪽을 잡는 게 정수임은 분명한데 백이 있고 한 점을 잡으면 흙이 빵따냄을 연결은 하죠. 되는데 네. 빵따냄을 당하네요. 네. 여기 집이 생기죠. 예. 그러고 백이 집으로 이렇게 돌면은 꼭 흑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백의 흑은 여기 백이 두게 되면은 네, 이쪽을 아예 이어버리고 네, 이으면은 여기를 집을 깨러 가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흑의 일관성을 보면은 이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네. 깨면서 중앙에서 살자. 네. 이런 작전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젖혔을 때 좀 최정 선수가 고민하는 건 나갔을 때 한 점을 잡는 거는 오히려 두기 편한데 네. 흑이 있고 나서 이렇게 두면은 예, 또 원하지 않다거나 또 공격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이 어제 패배에 좀 이제 그 느낌 아니까 네, 좀 조심하는 거죠. 네. 당군마만 쫓았을 때에는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거. 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면 좋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냥 네. 팡팡 때리게 되는데 지면은 움찔하는 거죠. 이랬다가 또 지면 어떡하지? 이런 맞아요. 식으로 되면은 딱 선뜻 못 나갑니다. 네. 공격에 안 좋았던 여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최정구단 장고를 합니다. 그 일본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바둑 팬들이 이제 네. 기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일본 사람이랑 또 바둑 두면 어떨까 네. 하고 기원을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실패해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 간판이 너무 작습니다. 일본은 간판이 너무 작아서 일본은 건물 자체에 간판이 대부분 다 작습니다. 그게 아마 좀 규제가 있나 봐요. 네, 그 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한국처럼 시원시원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간판이 너무 작은 데다가 이게 찾기도 참 힘들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일본에서는 바둑 하나만 하진 않고요. 그렇죠. 예, 장기를 같이 합니다. 네. 일본 장기 또는 네. 마작도 같이 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표시를 바둑만 하지 않고 네. 뭐 장기, 바둑 이게 섞어서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장기로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일본에서 지금 네. 최근에 장기가 오히려 바둑보다 제일 많은 것 약간 같아요. 붐이 들었다 그래요. 일본 장기계에서 우리 이제 이창호 구단처럼 신동이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대스타가 탄생을 했군요. 그리고 일본 장기계에서 17살인가 뭐 그런데 네. 다 평정했나요? 네, 일본의 자기 스승을 이기고 옛날에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조은영 구단이 이기면서 뭔가 똑같네요. 그런 스승의 타이틀을 다 하나씩 이제 접수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에서 좀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고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으로 찾으시면 안 되고 장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을 가셔야 바둑을 두실 네.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와 이제
기원을 같이 운영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의 바둑 TV조차도 바둑 TV가 아니라 장기 바둑 TV입니다. 어찌 보면 이 브레인 스포츠들을 네. 모아놓은 그런 채널이 되겠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와는 달리 이제 현지 대국 장면이 저희가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것도 결승전은 일본에서도 좀 중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에 이제 기원에 가시면 이제 힘들게 이제 찾긴 너무 어렵지만 힘들게 기원에 갔다라고 하면 또 놀라세요. 우선 우리는 딱 가면 당신 몇 급입니까? 네. 라고 해서 이게 맞춰가잖아요. 예. 근데 몇 급입니다 그러면은 기원을 저도 이제 같이 예전에 한번 갔는데 네. 자기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그 카드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이제 5급 김만수 이렇게 적게 한 다음에 네. 이제 동네 같은 이제 자기 상대가 이제 둘까요 하면은 당신 카드를 꺼냅니다 서로. 확인을 정확하게 네. 하는 거군요. 그래서 너는 5급이냐? 그럼 나는 6급이다. 그러면 이제 선으로 두고 그런데 이제 5급이 6급한테 이겼다. 그럼 점수를 이제 플러스를 받아요. 그 포인트 점수들을 네. 쌓아서 승급을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카드를 딱 기록을 하고 자기가 이긴 것인 거 딱 표시해서 뭐 일정 양이 되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뭔가 좀 급수를 속일 수 없고 네. 공정한 측면이 조금 있어 보이네요. 네. 저 지금 최정 선수가 안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정 선수도 이제 지긋지긋하게 당한 거죠. 네. 여기를 두면은 분명 백이 좋은 건 맞는데 이쪽을 뺏기게 되면은 변수가 생기죠. 네, 어쨌든 외롭게 이걸 공격하면은 잡는 것 외에는 이익이 없으니까. 네. 두 판의 바둑에선 다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하고 2단 젖혀서 실리를 얻어갑니다. 네. 두터움을 단골마의 공격에 활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집으로 전환하겠다. 네. 이런 뜻이군요. 최정 선수는 어쨌든 어제와는 싹 다른 컨셉으로 나왔고 네. 후지사 리나 선수는 속으로 이게 아닌데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왜 안 싸워주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급해지는 건 후지사 리나 선수 쪽일 수 있죠. 네. 상대가 이게 대꾸를 안 해주면 이제 먼저 작전을 걸어간 쪽이 너무 이제 당황스럽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에 대진표가 나왔을 때부터 일본 쪽에서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 쪽의 대진이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후지사와 선수, 이 리나 선수의 우승을 굉장히 바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비록 결승전은 아니지만 3위라도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 일본에서도 누구나 이렇게 영웅의 탄생을 또 원하지 않습니까? 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오랜 침체를 좀 끝내고 뭔가 좀 바둑이 영웅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게 다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이쪽이 멘탈일 것 같은데. 네.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여자 바둑리그,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 그 선수들끼리 각 부문들에 대해서 점수를 내본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멘탈 부문이 있더라고요. 후지사 리나 선수는 상위권입니까? 8.111을 받았는데 이게 평균 점수를 내다 보니 8.111인데 약간 상위권이네요. 예, 상위권에 속하는데 그 가장 멘탈이 강한 선수가 지금 루이나이웨이 구단으로 꼽혔거든요.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2점에 비하면 또 좀 점수가 중간보다 약간 상위권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뭐 후지사 리나 선수도 결코 뭐 좀 녹록치 않게 보는 것 같고, 좀 최종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판단할 때 가장 이제 멘탈이 강하다 이런 선수는 누굴까요? 사실 최정 선수예요. 최정 선수가 9.25점을 받았고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9.2점으로 0.05점 차이로 2등을 차지했는데요. 역시 뭔가 1인자 프리미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네요. 사실 최정 선수가 조금 컨디션이 어제까지는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또 오늘은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참고로 이제 바둑에서 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죠. 뭐 포석, 뭐 중반, 뭐 수읽기, 뭐 등등, 계산 등등 있는데 아무래도 이 프로급의 실력자가 되면 이 정신력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네. 그런 부분이 결국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들을 판단하는 평가는 이제 국내 여자 선수들은 후지사 리나 선수는 이 포석과 감각이 매우 훌륭하다. 이 감각에서 어떤 최고점을 받았네요. 네, 감각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네. 싸우는 데 있어서도 그 수읽기의 그 발상이 좋고 예, 감각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요. 네. 사실 그 점수로만 봤을 때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헤이자자 선수보다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네. 받았어요. 네. 지금 보면은 네. 후지사 리나 선수는 끝내기가 거의 최저점 비슷하게 받았는데요. 네, 끝내기가 아무래도 싸움 쪽이 그렇죠. 좀 더 강한 선수이다 보니 그래서 오늘 대국도 보면 좌하기 쪽에서 좀 끝내기 빨리 하고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역시 좀 경직되게 네.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는 뭐 자타공인, 감각 좋고 포석 좋고 뭐 그런 전투력 좋고 한데 끝내기, 계산 부분에서 끝내기가 취약이 살짝. 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상대가 그런 거에 마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럼 끝내기를 좀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요즘에 끝내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은 것 같은데 네, 바둑 내용은 굉장히 좀 경직돼 있고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었어요. 지금 바둑을 굉장히 경직돼 있는 모습이죠. 네. 백이 늘어도 형태가 아주 깔끔하고 예.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둬서 네, 이 한 점이 잡히니까요.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뭐 여기까지 세게 둘 수도 있고요. 뭐 이어도 됩니다. 손을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좀 주도권은 이제 백이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 나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하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냥 자기 집이 되는 것만 딱딱 처리하면 되는데 네. 네,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바둑을 둘 때. 네, 이었네요. 네, 중간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위쪽에 실리도 뺏기지 네. 않고 중앙의 두터움도 역시 가져가는 네. 딱 중간 형태네요. 네. 이 보통은 이제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게 항상 어떤 내가 작전을 굴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필수적으로 프로라면 누구나 이 선수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 후수로 마무리하는 경우는 좀 드문 예인데, 근데 이런 자기가 주도적으로 잡아서 풀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너에게 맡길게, 너에게 모든 걸 맡길게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유형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유형의 바둑이 계산력이 무지하게 좋은 경우인데 최정 선수나 리나 선수는 계산력은 매우 일단 평가를 좀 후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치 계산력이 좋은 사람인 양 서로 지금 두고 있네요. 그래도 이호지사와 리나 선수가 끝내기 7.44점을 받았는데 네. 그것에 비하면 최정 선수가 그래도 8.25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좀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거든요. 네. 역시 좀 1인자 프리미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포석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조금 낮고 감각은 최정 선수가 둘 다 높은데 최정 선수가 조금 더 낮고 좀 더 좋고 네. 수읽기는 최정 선수가 굉장히 세다. 네. 네, 그리고 끝내기도 최정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걸로 네. 점수가 나왔네요. 일단 최정 선수의 수익기는 뭐 자타공인 지금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약간의 설문지에서도 최정 선수의 수익기 능력은 타 선수들을 뭐 굉장히 압도합니다. 네. 다들 그거는 뭐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같네요.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서
이제 술기 분야에서 최정 선수가 9.375를 받았는데요. 네. 최고 점수네요. 근데 프로들이 역시 반집을 다퉈서 그런지 예. 점수를 낼 때도 9점,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예, 이게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다 보니 다들 굉장히 치열하네요. 예, 정말 다들 치열하게 점수를 줬더라고요. 예. 역시 이래서 남편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군요. 사실 그 여자 기사들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안 따질 거면 그냥 시원하게 안 따지고 따질 거면은 확실하게 계산을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계산할 것도. 그래서 이제 시장 가면은 그래서 남편들은 대충 사자 그러는데 어차피 사야 된다면 그렇죠. 여자들은 사야 된다면. 치열하게 사야 된다면. 또 그래도 여자들이 남자분들, 그러니까 여자들의 생각에서는 절대 안 사도 될 것 같은 것들을 사실은 이제 남자분들도 사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자들이 또 시원하게 사주잖아요, 그래도. 그런가요? 좋은 아내신 거죠? 아닌가 보네요. 학도형님하고 얘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흑도 뭐 둘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나갔는데요. 우리 여기 나갔는데 이쪽을 막는 게 집으로는 제일 큰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집으로는 오히려 백이 약간 앞서는 형태라 이쪽이 다 정리가 되면은 흑이 바둑은 미세해도 이 두 텀에서 흑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지금 그 자리를 막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우중앙부터 하중앙까지 흑이 어디서부터 집을 또 깎아야 할지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되면은 여길 깎으면은 이쪽이 집이 되고요. 반대로 여길 깎으면은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면은 이쪽이 집이 되니까 여기 막는 것보다 이쪽이 집이 더 많이 나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 변수를 만들려면 나와야 됩니다. 두터움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단수치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백은 뭐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게 제일 일감이긴 한데요. 선수가 되는 곳이고 여기를 두고 이제 흑의 입장에서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런 자리가 이제 골치 아픈 게 나중에 또 껴붙이게 되면 집이 또 깨집니다. 단수를 치자니도 패가 나면은 전체 사활도 골치 아프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패가 나면은 패를 이제 백이 이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딘가 흑이 두 번은 두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들어가고 이어야 되고 나가면 이어야 되고 여기를 두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옥집이 돼 버립니다. 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어도 옥집이 되니까 전체 사월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파서 이제 백은 들어가는 게 아주 이제 재미있는 자리인데 지금 최정 선수가 평소 같으면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게 이제 후지사월 이나 선수는 좀 이제 이번 대국은 아무래도 최근에 좀 깊은 변화를 주려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둑이 좀 경직돼 있고 뭐 최정 선수는 상대가 워낙 뭐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뭐 겨울잠 자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상대 깰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있고 결승전이다 보니까 헤이자자 선수도 좀 굉장히 굳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위징 선수도 좀 그렇고 굉장히 서로 조심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큰 승부에서는 이런 긴장감을 빨리 이기는 쪽이, 그걸 빨리 털어내는 쪽이 이겨가는 건데, 역시 큰 승부 결승전이다 보니까 이 4명의 선수들이 약간 다 긴장되어 있는 눈치입니다.
일단 뭐 백이 지금 여기 지켰는데 여기 들어가지 않고 여기 지켰다는 것은 최정 선수는 좀 넉넉하다. 일단 바둑이 미세하긴 해도 백이 빵따냄 되고 중앙을 차지해서 전체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귀조차 들어가지 않았네요. 네. 네, 최정 선수가 좀 우세하기도 하고요. 좀 여유 있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정 선수 바둑을 오늘은 좀 유리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생코컵 월드바둑 여류 최강전입니다.